새벽 3시, 분명 넓은 침대인데 나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어요. 내 다리 사이, 베개 위, 이불 한가운데를 점령한 건 고작 5kg짜리 털뭉치. 우리는 이 상황을 추워서 혹은 나를 너무 좋아해서라고 쉽게 넘기곤 하죠. 하지만 동물학자들의 설명은 완전히 달라요. 잠을 잔다는 건 야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적에게 목숨을 내맡기는 시간이거든요. 숨어야 할 동물이 자기보다 10배나 큰 존재 옆에서 배를 뒤집고 코를 골다니? 이건 따뜻함의 문제가 아니라 1만 5천 년 동안 새겨진 이 인간은 안전하다는 유전자의 확신이에요. 매일 밤 내 침대를 점령하는 이 작은 털뭉치.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킹사이즈 침대를 샀어요. 넓게 뻗어서 자겠다는 꿈을 안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나는 침대 끝 30cm에 간신히 걸쳐 있고 한가운데는 4발 쭉 뻗은 6kg짜리 털뭉치가 점령하고 있죠. 거실에는 30만 원짜리 메모리폼 강아지 침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강아지는 그걸 화장실 가는 길에 잠깐 밟는 용도로만 써요. 목적지는 언제나 내 침대. 그것도 정확히 내 다리 사이예요. 왜 하필 그 좁은 틈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석하곤 해요. 나를 너무 좋아해서, 따뜻한 곳을 찾아서, 분리불안이 있어서.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설명들은 진짜 이유의 깊이에는 닿지 못하거든요. 인간의 시선으로 강아지를 해석하는 습관, 바로 의인화의 함정이죠. 우리는 강아지가 추위를 탄다고 생각하지만 개의 체온은 인간보다 1에서 2도 높아요. 우리는 강아지가 어둠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만 개의 눈은 어둠 속에서 인간보다 5배나 더 잘 본답니다. 그렇다면 왜, 정말 왜 저 작은 생명체는 매일 밤 내 침대를 향해 뛰어오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계를 1만 5천 년 전으로 되돌려야 해요. 1만 5천 년 전 강아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있었던 건 늑대. 인간을 경계하며 숲속 어둠에 숨어 살던 야생의 포식자였죠. 그들에게 수면은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어요. 눈을 감는다는 건 적에게 목을 내어주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늑대들은 본능적으로 은신처를 찾았어요. 좁고 어두운 굴, 바위 틈 등을 벽에 붙이고 입구를 감시할 수 있는 곳.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늑대들이 나타났어요. 인간의 불 근처를 서성이는 녀석들이요. 처음엔 음식 찌꺼기가 목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간을 덜 무서워하는 늑대가 더 많은 먹이를 얻었고 더 많은 새끼를 낳았죠. 수천 년이 흐르자 늑대와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탄생했어요. 과학자들이 강아지의 유전자를 분석했을 때 6번 염색체에서 특별한 변이를 발견했거든요. 인간에게 과도하게 친근하게 구는 특성을 만드는 유전자였어요. 당신을 향한 저 꼬리 흔듦은 학습된 게 아니에요. DNA에 새겨진 명령이죠. 그렇다면 이 유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강아지가 당신의 침대를 고집하는 행동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어요. 강아지의 코는 인간의 1만 배에서 10만 배까지 예민해요. 우리가 커피 향을 맡을 때 강아지는 그 커피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며칠 전에 볶았는지까지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죠. 이 놀라운 코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찾는 냄새가 뭘까요? 바로 당신이에요. 출근한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강아지는 집안에서 당신의 냄새가 가장 강한 곳을 찾아다녀요. 현관 앞 신발, 소파의 쿠션, 그리고 침대. 특히 침대는 매일 밤 7, 8시간 동안 당신의 채취가 스며드는 곳이에요. 땀, 피부 세포, 호흡에서 나오는 미세한 입자들. 인간은 못 맡지만 강아지에게 당신의 침대는 당신 냄새의 보물창고랍니다. 강아지가 당신 침대에 올라가는 건 우리가 그리운 사람의 옷을 껴안는 것과 비슷해요. 그 냄새에 둘러싸여 있으면 안심이 되니까요.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의 냄새를 맡은 강아지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심박수가 안정돼요. 당신이 없는 시간 동안 강아지가 당신 침대에 올라가 있었다면 그건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냄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강아지는 당신이 돌아온 뒤에도 굳이 몸을 맞대고 자려 할까요? 당신이 강아지를 쳐다봐요. 강아지도 당신을 쳐다보죠. 이 단순한 눈 맞춤의 순간, 두 생명체의 뇌에서는 같은 화학물질이 분비돼요. 옥시토신, 일명 사랑의 호르몬이에요. 원래 이 호르몬은 엄마가 갓난 아기를 안을 때 분비되거든요. 아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을 만들어내는 물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강아지와 눈을 맞출 때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더 놀라운 건 강아지 쪽에서도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양쪽 뇌에서 행복 물질이 터져 나오는 거죠. 마치 탁구공처럼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무한 핑퐁 게임이에요. 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수직으로 떨어져요.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와 30분만 교감해도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한대요. 밤에 함께 잘 때 이 효과는 극대화돼요. 잠들기 전 나누는 체온, 무의식 중에 느끼는 심장 박동, 새벽에 살짝 뒤척일 때 닿는 털의 감촉. 이 모든 접촉이 뇌에 안전 신호를 보내고 호르몬 샤워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발견을 했어요. 단순한 호르몬 반응을 넘어 두 생명체가 아예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된다는 사실을요. 최근 연구에서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잠들 때 놀라운 현상이 발견됐어요. 두 생명체의 심장 박동과 뇌파가 같은 리듬으로 맞춰진다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로 연결된 것처럼 서로의 신경계가 동기화되는 거죠. 당신이 편안하면 강아지도 편안해져요. 당신의 심장이 느리게 뛰면 강아지의 심장도 따라서 느려지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강아지의 몸도 긴장 상태로 돌입해요. 악몽을 꾸며 뒤척이면 강아지도 함께 깨죠. 이건 단순한 애착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연결이에요. 1만 5천 년 전 인간과 개가 함께 잠들던 그 시절을 떠올려봐요. 한쪽이 위험을 감지하면 다른 쪽도 즉시 반응해야 했어요. 신경계를 연결해두면 따로 깨어있을 필요 없이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안전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 생존 시스템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당신 옆에 바짝 붙어 자는 건 단순히 따뜻해서가 아니에요. 당신과 하나의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의문이 생겨요. 아무리 좋아도 강아지와 자면 잠을 설치지 않을까요?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렇다고 말해요. 수면 추적기를 단 실험에서 강아지와 함께 잔 사람들은 밤새 여러 번 깼어요. 강아지가 뒤척일 때, 자리를 옮길 때, 갑자기 극적거릴 때마다요. 수면의 깊이도 얕아졌고 렘 수면 시간도 줄었죠. 의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수면 방해예요.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주관적 만족도는 오히려 높았거든요. 피곤함도 덜 느꼈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도 더 좋았어요. 객관적 수면의 질은 나빠졌는데 체감하는 휴식의 질은 좋아진 거예요. 왜 이런 역설이 생길까요? 답은 진화에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혼자 자는 게 오히려 불안했거든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건 위험 신호였으니까요. 반면 옆에 따뜻한 심장 박동이 있다는 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옆에서 느껴지는 털뭉치의 체온과 숨소리가 뇌에 신호를 보내요. 안전해? 경계를 풀어도 돼. 그래서 자주 깨도 개운한 거예요. 뇌가 진짜로 쉬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행복한 밤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강아지가 갑자기 침대를 떠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약 매일 밤 당신의 침대를 점령하던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닥에서 잔다며 혼자 거실로 나가 웅크린다면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강아지에게 수면 장소의 변화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가능성은 통증이에요. 관절염이 있는 강아지는 침대에 뛰어오르는 게 고통스러워져요. 올라가고 싶지만 아파서 못 올라가는 거죠. 주인은 이제 독립했나 보다 생각하지만 강아지는 매일 밤 침대를 올려다보며 괴로워하고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가능성은 노령견의 인지기능 장애, 쉽게 말해 치매예요. 익숙했던 장소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원래의 루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평생 같이 자던 침대가 어느 날 이상한 곳이 되어버린 거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집안에 새로운 가족이 생겼거나 이사를 했거나 보호자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을 때 강아지는 혼란을 느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온몸으로 신호를 보내거든요. 수면 위치 변화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구조 신호예요. 당신의 강아지가 침대를 떠났다면 서운해하기 전에 물어봐 주세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이 작은 관심이 아이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강아지는 왜 내 침대에 올라올까요? 30만 원짜리 방석을 두고 왜 굳이 좁은 내 다리 사이를 고집할까요? 이제 우리는 답을 알아요. 1만 5천 년 전 당신의 조상과 강아지의 조상이 처음 같은 불 옆에서 잠들었을 때부터 시작된 약속. 너를 지켜줄게. 나도 지켜줘. 그 약속이 유전자에 새겨졌고 호르몬에 담겼고
뇌파의 동기화로 이어졌어요. 강아지가 당신의 침대를 선택하는 건 따뜻해서가 아니에요. 수만 년의 시간 동안 당신 같은 인간의 옆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임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오늘 밤 강아지가 당신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면 밀어내지 마세요. 다리가 저려도 이불을 뺏겨도요. 그 작은 생명체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믿으며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뇌에도 전해져서 당신을 치유하고 있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요새가 되는 밤. 그것이 1만 5천 년간 이어져 온 인간과 강아지의 밤이에요. 여러분의 강아지는 어디에서 자나요? 다리 사이를 파고드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베개를 점령하는 타입인가요? 댓글로 우리 아이의 잠버릇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